한 주 동안 도내에 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되짚어보는 강원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홍승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떠들썩합니다. 정식 명칭이 이제 코로나19로 명명이 됐는데 이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강원도 상황을 짚어보자면 강원도는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확진자는 물론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격리 대상자도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강원도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항공이라든지 관광업 그리고 혈액 수급 등 갖가지 분야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 내용부터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이륙을 20여 분 남겨뒀지만 탑승장은 썰렁합니다. 최근 들어 탑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에는 190명 정원의 10% 수준인 2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양양공항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편당 평균 100명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제주 노선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양양공항의 국제 노선 중 항저우 닝보 노선은 지난달 28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신규 노선 취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클락 노선은 취항을 21일로 연기했고 이달 중 취항 계획이었던 타이완 타이중 노선도 다음 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타이완 등 아시아 6개 나라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지방 공항과 항공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신규 국제노선 취항은 물론 원주공항 등 국내선 노선 이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축제장이 썰렁합니다. 따뜻한 날씨 탓에 얼음판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방문객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량도 덩달아 급감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과 군장병, 화천이 고향인 타 지역 주민들까지 농산물 팔아주기에 동참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의 기대는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올해 화천군이 축제를 위해 준비한 산천어는 모두 190톤. 폐막이 닷새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5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최 측은 산천어 소진을 위해 16일 폐막 이후에도 낚시터 연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헌혈용 침대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원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의 도내 헌혈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첫 감염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더욱더 빠르게 감소해 단체 헌혈자가 무려 26%가량 줄었습니다. 당장 병원 혈액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혈용 혈액인 적혈구제제는 5일분이 적정 보유량입니다. 비수기인 이맘때도 평균 4일분 정도는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든 혈액형이 2, 3일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칫 수술이나 대형 사고 등 응급 상황에도 수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관련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다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공항에 좀 우려가 된다는 점 지금 집중 보도를 좀 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어떤 것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내는 물론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제주도에 중국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진 뒤로 제주도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제주행 비행기 탑승률이 급격히 감소한 건데요.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택시비보다 3,000원 초특가 티켓, 커피값보다 싼 렌트카 비용 등 관련 보도들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행 노선을 주로 운행하는 도내 항공사 두 곳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팀이 양양국제공항을 방문한 지난 11일에도 제주행 운항 시각이 다 됐지만 탑승자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계자는 실제로 190명 정원의 10% 수준인 20여 명만 탑승 수속을 밟았다고 밝히면서 최근 3개월간 편당 평균 100명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제주 노선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양양공항의 국제 노선 중 중국 항저우 닝보 노선은 지난달 28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유일하게 운항 중인 타이완 타이베이 노선은 이용객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의 아시아 6개국 여행 자제 권고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 12일 취항 예정이던 필리핀 클락 노선은 21일로 연기됐고 타이완 타이중 노선도 이달 중 취항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도내 여행사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양양 대만 노선을 연계한 관광상품 예약이 모두 취소된 상태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뿐 아니라 지역 축제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도내 최대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당초 이상 고온으로 축제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 개막했지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방문객이 지난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량도 덩달아 급감하고 축제를 위해 미리 확보해 두었던 산천어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졸업 입학식이 전면 취소돼 반짝 특수를 기대해왔던 원예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릉 원주대를 포함한 도내 대학들 개강마저 2주가량 연기되면서 대학가 인근 상경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아무쪼록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현재 좀 사태가 심각함을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확진 환자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인데요. 네. 아직 강원도 내에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내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된 인원은 있었습니다. 약 18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14일 기준으로 6명이 검사 중인 상황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의심 환자가 늘어난 데는 감염증의 대응 지침, 환자 사례 정의가 변경된 데 따른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고열이나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있어야만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됐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 다녀온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도내에 있는 의심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의심 환자고 확진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와 접촉해서 격리가 되는 이 자가 격리 대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내에는 자가 격리 대상자도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능동 감시 대상자 중에서도 지금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없어서요. 아직 강원도는 비교적 좀 코로나19에서 좀 평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 극대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자체, 강원도에 좀 어떠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도내에 확진자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계속 확진이 되고 있고 또 확산이 계속되는 만큼 긴장감 자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 당국은 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서 민간 역학조사관을 추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방역 대책반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그리고 또 보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이 질병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코로나19와 메르스 좀 비교하면 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사망자 대부분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메르스 당시의 전 세계 확진자가 약 2,494명인데요. 국내 감염자가 186명으로 발생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많았었습니다. 국내 치사율만 20%가 넘었고요. 메르스 질병이 전체 치사율은 34.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48%로 집계가 되는데요. 네. 또 이 사망자의 99% 중국에서 나왔고 국내에도 아직 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도내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강릉에서 12번째 확진 환자가 이제 KTX를 타고 강릉역에 방문을 했고 동해안 일대 이제 관광을 해서 한때 비상에 걸렸잖아요. 현재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지금은 이제 강릉이 조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관광업소들도 또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보도 내용부터 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문을 닫았던 강릉 정동진의 한 리조트. 휴업 기간 모든 객실을 소독하고 지난 6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안전함을 강조하자 투숙객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강릉이 점차 정상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강화된 방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강릉시는 대중교통과 일반 업소 소독에 힘을 기울였고 상인들도 예방을 위해 애썼습니다. 강릉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음식점 돕기 차원에서 시청 구내식당 운영도 주 3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꽃집을 위해 꽃 선물하기 운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본 것처럼 12번째 이제 확진자가 지난달 이제 20일 이후에 좀 다녀가서 한 보름, 한 달은 좀 안 된 건데 현재 좀 강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달에 12번째 확진 환자가 강릉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릉 지역사회가 정말 발칵 뒤집혔었죠. 네.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다는 이 강릉의 유명 식당들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이제 SNS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비교적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안목 해변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뭐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중앙시장에도 좀 사람들이 다시 좀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숨 돌린 것일 뿐 관광 타격 자체는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KTX 강릉선 이용객은 이번 사태 이전의 한 절반 정도인 3,5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 차원에서도 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소비 촉진과 또 경기 활성화 특별 대책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통 시장이라든지 도내 관광지마다 뭐 소독제나 마스크 등을 나눠주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도 그 이후에 좀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가 좀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령 손잡이라든지 뭐 특정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수시간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방역을 했다면 사실상 같은 물건을 만졌다고 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는다든지 개인 위생이니까요. 좀 과도한 공포심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계속 나눠보는 걸로 하고 이제 4월 15일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어느덧 이제 총선이 2달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제 도내도 총선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지난달 기준 춘천시 인구수는 총 28만 1,468명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 인구 상한선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춘천 분구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참에 20대 때 8석으로 줄었던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를 9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선거구 획득 논의가 본격 시작됐는데 초반 양상이 지역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구와 통폐합 선거구를 각각 한 곳으로 하자는 안이 제안된 겁니다. 이대로 된다면 현재 31만 6천여 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세종시가 분구되고 춘천은 나눠지지 못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사무실을 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춘천 분구와 함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통폐합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여야는 이번 달 국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관련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기석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이 총선이 이제 2달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들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 선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국회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번 달 국회 임시회 내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대고 예상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신청자들을 위한 면접을 끝낸 상태고요.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통합 과정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변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여야 각 정당들은 원내대표들이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각 정당 입장차가 감지되면서 향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순천 분구와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통폐합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도내 정가에서는 춘천 의석수를 2개로 늘리고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를 그대로 시켜 전체 의석수가 9개로 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강원도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인데요. 과연 21대 총선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앞으로 총선 일정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지금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3월 25일까지가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네. 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명함을 나눠준다든지 뭐 악수를 한다든지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들을 말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선거일부터 20일을 남긴 3월 26일과 27일에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던 사람이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다시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일로부터 5일 전인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4월 15일 선거 당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좀 줄줄이서 취소가 되고,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도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혹시 모르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걸 좀 꺼리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써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후보들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리용 투명 마스크까지 이제 네. 등장을 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뭐 악수 대신에 노래를 부르면서 관심을 끌거나 이제 SNS를 활용한 그런 선거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 선거 운동 분위기 자체를 아예 좀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좀 모쪼록 뭐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지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가장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공약이나 또 후보자 등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후보자에게 금전이라든지 물품, 음식물 제공받으면은 뭐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과태료 부과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한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든지 댓글로 후보자에 대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또 선거 운동을 위해서 이제 SNS에서 다른 특정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난한다든지 뭐 후보자와 관련된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되짚어보는 강원 주간 핫이슈, 이번 주도 홍승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